내가 없는 당신에게 12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광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팟캐스트를 업로드하던 계정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계정을 조금 변경하게 되었어요. 제가 설명란에 잘 기재해 두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본인에게 맞는 채널 찾아가셔서 들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전에는 2가지 채널에서만 공개되었지만 이제는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팟캐스트, 그리고 스포티파이, 마지막으로 오디오 클립에서 동시에 공개되거든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앱에서 구독 누르시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올 때마다 알람이 갈 겁니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매주 금요일이 되면 한국 시간으로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앱에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금요일날 올라오지 않는다면 한번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구독자 20명이 되면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4개의 다른 플랫폼에서 에피소드를 공개하다 보니까 정확한 구독자 집계가 좀 의미가 다르게 되었고 불가능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 수에 상관없이 어쨌든 12주간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 청취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고 소소한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누시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그 사연을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십시오. 선정하여서 소개된 사연들에게는 한 분께는 좋은 책 하나를 보내드리고 2분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누구나 가능하시니까요. 이메일이나 인스타 DM으로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한국 날짜로 4월 19일인데요. 이 에피소드가 공개될 때요. 2주 동안 사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날 마감할게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당연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만난 수많은 내가 없는 당신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말 중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본인 상하는 줄도 모르시고 자식 뒷바라지만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도 부모라면 자식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답.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는데 배우자에게 지금 마음이 그렇다고 표현해 보신 적 있나요? 라는 질문에도 아니 그걸 말해야 하나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답. 지금 상황이 부모님을 도와드리거나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에도 자식이니까 그래야지요. 라는 답. 누군가에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황을 설명할 때도 어쩜 사람이 저래요. 라는 말 뒤에 사람이라면 응당, 당연히 저러면 안 된다는 숨은 당연함.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 당연함이라는 말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하다라는 말의 뜻은 사전적으로는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도 당연하고 마땅히 그러한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당연히 식사는 삼시세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런 당연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당연은 오류로
판명이 났죠. 과일 주스는 당연히 건강하고 몸에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첨가 설탕 혹은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더라도 액체로 먹는 과당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발표가 난 지 오래입니다. 나이가 60대쯤 되면 은퇴하고 삶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당연 때문에 생겨난 은퇴 규정이 너무 많은 건강한 60, 70대를 사지로 몰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데이터가 쌓일수록 인간은 우리들이 가졌던 당연함과 마땅함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를 몸소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 당연하다는 말을 조금 덜 쓸만도 한데 우리 안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로 매우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동양 문화에는 도덕을 중시하고 지켜야 할 미덕들도 많으며 특별히 관계 안에 마땅히 지켜야 할 관습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 셀 수도 없고 당연한 것들은 수많은 세대를 거치고 오랜 시간을 거쳐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이러한 나라에서 나고 자란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DNA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덕과 미덕들을 중시하고 관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문제 아니지만 이것들이 과하게 강조되면서 앞뒤 사정도 보지 않고 당연이라는 것에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를 소멸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내가 없는 당신이시라면 혹은 자기 소멸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자신에게 얼마나 당연하다는 잣대를 들이대고 계신지 들여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혹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자꾸 별다른 이유 없이 당연하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연한 일에 대해 자꾸 언급하고 있는지 짚어보세요. 사실 당연하다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면 매우 폭력적입니다. 당위성을 볼모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평가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앞뒤를 딱 자르고서 100% 확신한 일, 100% 옳은 일, 100% 당연한 일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데, 당연하다는 것이 이유가 되면 이렇다 할 반박할 것도 없이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옳지 않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고 그 이유가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뵈어야 하고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이든 남이든 간에 그렇게 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순식간에 불효자가 됩니다. 다른 약속이나 바쁜 일정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거나 전화하기 싫은 마음이 불쑥 올라오기라도 하면 나는 천하의 불효자식이 돼버립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정해버리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은 자신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 존재가치 없는 사람이 되죠. 그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정해버리면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해 부모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한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당연하다는 말은 사람을 몹쓸 존재로 금방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당연하다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감옥처럼 존재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쇠창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당연들이 나를 올가매어 그것에 위배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됩니다. 괜찮은 자녀가 되기 위해 당연히 참아야 했던 시간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당연히 포기해야 했던 것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당연히 배려해야 했던 것들, 일 잘하는 직장 동료가 되기 위해 당연히 애써야 했던 것들,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들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규칙으로 정리되어 내 마음에서는 이것은 참기 싫다는 신호를 보내도, 이것은 포기하기 싫다고 말해도, 이번만은 배려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해도, 지금은 애쓸 기운이 없다는 상황을 알려줘도 이 당연한 창살을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도 당연한 일을 꼬박 해내느라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유의 전부가 되고 당연히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나의 상황을 덮어내는 것이, 나를 소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토록 자기를 소멸했어야 했냐는 물음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그 누구의 인생도 어쩌다 보니 소멸해도 되고 지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 당연이라는 명목하에 나를 지우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지금 이 당연이 누구를 위한 당연인가? 이 당연이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혹시 사람보다 먼저 앞서 나가 있는 당연인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100% 확실하고 100% 당연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자꾸 기억하고 받아주기로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할 수 있어도 나에게는 안 당연할 수 있다고,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괜찮다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동시에 당연히 알아주는 것은 없으니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조금 더 또박또박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연이라는 감옥에서 이제는 나를 좀 놓아주세요. 더 이상 당연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다치게 하고 소멸하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어떤 이유에서든 나를 상처내는 행동은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당연한 일이어도 나를 해치고 나를 상처내는 일이라면, 나를 소멸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나에게 당연한 일이 아니다 라고 내가 먼저 이야기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당연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주는 일을 하셨었나요? 좋습니다. 그 대신 이번 주에는, 오늘은, 내일은 당연한 많은 일들을 그저 내려놓고 나를 위한 당연한 일을 찾아보세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일,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일, 힘들다고 말할 땐 멈추어주는 일. 이것이 바로 당연의 감옥에서 나오는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연이라는 감옥에서 이제는 나를 좀 놓아주세요. 더 이상 당연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지우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당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해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나눠주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